네,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닥터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배철미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배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임플란트는 이제 보편적인 치료가 되었으나 이에 못지않게 관련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료도 다양하고 시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그중 하나인 이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조금 낯선 개념이에요. 어떤 시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물을 치조굴에 삽입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술을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시술을 좀 더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 시술 전에 환자의 CT 영상과 구강 영상을 결합하여 미리 이미지 수술을 시행하고 이를 가이드를 이용하여 구강 내 이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이루어졌던 임플란트 시술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인가요? 예,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의 경우는 정확한 자리에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신 임플란트가 갖는 한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지 못하여 생기는 부작용이 현재까지 이슈였다면 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임플란트가 뼈와 부착이 되었음에도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정확한 자리에 식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네. 그럼 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임플란트로 제작된 치아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위아래 치아가 서로 기능할 수 있는 위치에 식립되어야 하는데요. 뼈만 보고 식립하는 경우, 비록 뼈와 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치아가 너무 혀 쪽이나 뺨 쪽에 위치함으로써 반대 악궁의 치아와 교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즉 치아의 위치는 혀와 뺨에 의해서 결정되는 뉴트럴 존에 위치하여 반대편 악궁 치아와 대합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한 혀의 공간이나 뺨의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식립 시 조금의 각도 차이가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의 문제가 악궁 내에서 수평적인 문제라면 전후방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두세 개 식립하는 경우 적절한 간격을 만들지 못해 반대편 치아와 접촉하는 면이 적어지는 문제 등입니다. 즉 임플란트를 식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많은 시술이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이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권하세요? 하나의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경우라도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결국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임플란트를 계획한다면 보통은 이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을 권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숙련된 시술자는 가이드가 필요 없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시술 시 약간의 방향이 틀어져도 이후의 보출이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숙련자뿐만 아니라 숙련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더 완성된 결과물을 얻으려면 이런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심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또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라면 앞뒤 치아가 존재하고 또 네. 수술 중에 교합을 확인해 보면서 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특히 치아가 없는 무치아의 경우 시술 시 뼈의 위치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또 위치, 각도, 높이까지 동시에 확인하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결국 임플란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가이드 시술의 필요성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 전 주의사항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시술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당뇨 등의 소모성 질환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좀 더 꼼꼼한 시술이 필요한데요. 꼼꼼한 시술과 표면이 좋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골다공증이 있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약의 종류에 따라 약을 끊고 일정 기간 기다렸다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는 혈압약 등을 복용하여 시술 후 출혈의 가능성을 줄여야 되고요.
또 항응고제 시술을 받고 계신 분들은 내과 의와 상의해서 약의 복용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